예, 오늘 좀 비극적인 사건 얘기가 많은데요. 제주도에서 어린이집 원장 일가족 4명이 숨져 있는 것을 보육교사가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는데, 팀장님, 사건이 어떻게 된 겁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제주시 외도 일동이라는 어린이집인데 30명과 35명 정도 어린이들이 다니는 곳입니다. 그런데 어제 저녁부터 어린이집이 전혀 전화를 안 되고, 그다음에 어린이집 원장도 통화가 안 된다. 그래서 학부형의 신고를 받은 교사가 아침 정확하게 7시 58분 정도입니다. 그 현장을 가봤는데, 들어가서 보니까 이 구조가 어떠냐면 1층은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교실이고 2층이 바로 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살림집이다. 원장의 그 살림집입니다. 그런데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웬 남성이 목매에 달아 있는 상태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걸 발견하고 황급히 놀래서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출동을 해서 보니까 바로 2층에서 각각의 방에서 40세 된 양모 씨 어린이집 원장이 칼에 흉기에 찔려서 사망해 있고, 그 다음에 아이들은 10세, 만으로 10세, 13세인데 각각의 방에서 흉기에 찔린 채 사망해 있는 상태. 그래서 일가족 전체가 사망이 돼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보도가 된 그런 사안입니다. 근데 지금 경찰이 예. 그렇죠. 결국은 이제 내부 침입 흔적도 없고, 예. 또 이제 흉기가 이제 발견된 점 봤을 때, 고 씨가 3명을 살해한 후에 본인의 자살을 시도한 걸로 뭐 추정을 하고 있고, 아마 더 그 부검이라든지 해봐야 알겠지만, 뭐 수면제를 태웠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봐야 되거든요. 지금은 고 씨의 어떤 살인 행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고씨도 역시 사망했습니다만 네. 이분이 용의자다. 지금 경찰이 이렇게 본다는 말씀이신데. 지금 거의 그 90% 이상 강모 씨 52세입니다. 이분이 지금 어린이집 원장 그 양모 씨하고는 4년 전에 재혼을 한, 각각이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고서 재혼한 분들이고요. 그 다음에 10세, 13세 남매는 전 남편의 소생입니다. 그런데 그동안에 경찰이 그 초동 수사를 해보니까 4년 전인데 약 1년 이후부터는 상당히 뭐 불화가 있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지금 운영하는 게 어떠냐면, 어린이집 원장, 돌아가신 분의 양모 씨가 어린이집 원장이고, 이 재혼한 남편은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이제 기사 역할을 하면서 어린이집 운영을 도왔던 건데, 사실 상당한 기간 동안 불화설이 돈 이유는 전 가족과 연락을 하게 되고, 또 아이들이 뭐 대면한다라든가, 또 경제적인 측면도 기여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혼을 하자라고 요구를 하니까 아마 그곳에서부터 갈등이 불거지면서 어떤 복수 심리가 발동이 한 게 아닌가.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분석입니다. 그동안에 많은 사건을 해본 경험으로. 결국은 두 아이와 재혼한 부인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. 그런데 나는 이혼하자, 돌아가라고 한다고 하면 갈 곳도 없다. 그래서 절박한 그런 심정에서 어떤 복수 심리가 작용을 해서 결국은 전 남편의 소생과 지금의 부인을 살해하고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닌가 하는 분석이 가능합니다. 전 남편의 소생이라는 건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 그렇죠. 남편. 예. 네. 그렇죠. 이거는 우리 서초동 세모녀 살인 사건도 있었고요. 설에 그때 그 애를 죽이고 차 안에서 죽인 사건도 있었습니다. 그거랑 조금 달리 봐야 되는 게, 실제로 이제 뭐 애들한테는 뭐 살인이 되겠지만 아내 정도 되면 얘기를 합니다. 얘기를 해가지고 같이 죽자고 하고 살아나는 경우 처벌받습니다. 이거를 소위 합의 동사라 그러는데, 이런 경우는 자살 방조죄가 되는데, 지금 이 사건, 남편 고 씨 이 사건은 아예 살해를 한 걸로 보입니다. 살해를 했기 때문에 특히 자기 자식이 아니거든요. 조금 달리 좀 봐야 될 것 같고, 뭐 아직 부검을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, 혹시라도 수면제를 먹였든지 어떤 그런 과정을 했다면 상당히 많이 살아있다면 살인죄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, 결국은 사망했기 때문에 고 씨가 결국 공소권 없음으로 이렇게 사건이 종결될 걸로 보입니다. 지금 이 사건이 지금 그 소위 가정이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고 있다. 굉장히 이기감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우리 그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1월 6일 날 시청자분들이 다 기억을 하시겠죠. 서울 서초동에 그 아파트라서 15억 상당의, 그런데 이제 유명 사립대를 나와가지고 외국계 임원으로 있다가 나와서 결국 취업이 안 되는 상태에서 주식 투자 실패로 결국 새 모녀를 자기 친소생입니다. 죽이고 지금은 무기징역형을 받아서 항소를 했습니다. 그래서 9월 2일 날 해가지고 돌아오는 10월 12일 날 결심 공판을 하는데, 또 있죠.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2월 22일 날 새벽 4시에 경남 거제 5명 가족 살인 사건. 그 다음에 5월 13일 날이죠. 이 부산 해운대 51층 아파트에서 5명, 38세 된 아들은 화단에서 발견이 됐지만 나머지 4명의 가족, 엄마, 아빠, 누나, 조카까지
그 51층 주거지에서 발견된 사건인데 이런 부분들이 소위 가족인 자식이나 내 소유물이 아니고 또 한 자연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경제적인 여건이나 다른 이유로 한꺼번에 이렇게 살해를 하고 또 동반 자살을 하는 측면이 사실 사회에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그런 사건이라고 봅니다. 그런데 이거는 역시 자살 방조가 아니라 살해죄라는. 그러니까 뭐 이것도 사실 부검을 해봐야 합니다. 네, 고 부검을 씨가 물론 해보죠. 했다면 해봐야죠. 살인죄가 되는데 뭐 예. 죽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이 될 걸로 보입니다. 근데 유서 같은 건 없나요? 유서가 간단하게 뭐 발견이 됐습니다. 예. 그 돌아가신 남자분의 유서인데 예. 메모 형태의 유서인데 잘 살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 사망을 한 잘 부인과 떠나겠다. 예, 잘 잘 떠나겠다. 그 네, 잘 살겠다는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. 네. 이제 아마 저승에 가서 잘 살겠다는 뜻인지 그렇죠. 아마 그런 측면 같은데 이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. 부인과 지금 아이들 언급은 그런 점에 봐서도 상당히 어떤 복수 심리가 높은 그런 살인 사건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. 살인하고 자기도 자살을 한. 아, 근데 이게 참 이런 끔찍한 일이 이제 좀 그만돼야 될 것 같은데. 너무 무섭습니다. 아이들은 참 그래서는 안 되거든. 뭘 알고 있고 왜 아이들이 그렇게 당해야 그렇죠. 될지 모르겠습니다. 예, 오늘 네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